자, 이어서 문학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지금 요 형태를 봤을 때는 총평을 좀 가볍게 하자면 이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 10% 정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늘 해두시고, 그래야 지금 하반기에 제가 볼 때 문학 공부 안 하고 싶은 친구 좀 있을 수 있거든. 아니면 EBS만 무지랭이처럼 공부할 수 있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한다, 분석한다,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시험지에서 요거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할지언정 결국은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지, 그 평가원이 어떤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자, 일단 문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써봐 이제. 문학도 결국 뭐야? 수능 국어야.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서 먼저 보셨을 거야. 독서에서도 말씀드린 게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의 본질적인 측면, 그런 걸 굉장히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 기초, 개념 이런 것들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얘도 이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문학도 수능 국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물론 작품을 평가원이 쓰진 못하겠지만 이걸 선택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평가원이야. 그래서 지문을 선택한 그 기준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탁드릴게. 얘도 작품이라고 해둘게. 작품과 문항 중에, 문제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좀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똑같아요. 글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혹시라도 고전소설 많이 틀렸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야. 글 때문입니다. 글을 흥분해서 읽어서, 빨리 읽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요. 작품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번엔 딱 두 가지 기억할 거야. 첫 번째, 이 작품 읽을 때도 결국 뭐에 맞춰 읽는다? 평가원에, 간단하게 씁니다,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 뭐 푸는 순서도 되겠지만 읽는 순서라고 써봐. 그리고 오늘부터 5개월, 남은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재학생은 당연한 거고 계속 공부해왔던 거죠. 이 순서를 절대 까먹지 말고 똑같이 지키세요.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써봐. 일단 보기가 있을 소산이 크지.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이거 지금 3월 합평에도 강조했고 이번 6월에도 여러분들 정답률이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 출제 의도상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조건 보기가 나오면 보기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기 먼저 다 읽고 계시죠? 대다수의 친구가. 간혹가다 이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는 보기를 먼저 읽는 연습을 안 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실용사상에 입각해서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자 주의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해요. 그 다음에 옳은 고생을 해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 한번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보기는 바로 뭐죠? 달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평가원이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왜 보기를 먼저 안 읽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보기 누가 썼지? 평가원이 썼어. 그리고 심지어 보기를 바탕으로래. 넌 지금부터 요런 글자 있으면 무조건 보기 먼저 읽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보기 먼저 읽되 중요한 거, 먼저 읽는다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읽되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시간을 뭐 해줘야 돼? 이제 투자해줘야 돼. 오케이, 시간 반드시 투자해. 시간 투자하면서 뭐?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필요하다면 정리해버리세요. 독서 같죠? 네. 왜? 둘 다 수능 국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주는 느낌. 그럼 요거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지문 가는 거야. 근데 지문 갔을 때 질문 들어갈게.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어. 어디가 가장 중요해? 힘을 투자해야 돼? 그렇지, 초반부야. 글과 똑같지. 아니, 독서와 똑같지. 그래서 지문에 힘을 줄 때도 초반부에 힘 줘야 돼. 특히 산문은 초반부가 더욱더 중요해. 이유는 뭐 때문이지? 잘랐기 때문이다. 초반부의 평가의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초반부를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가. 그치? 요게 먼저야. 1번. 그럼 이제 지문을 읽을 거 아니야. 후루룩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한 줄씩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10분 동안 읽으라가 아니야. 근데 느낌을 보통 때 연습을 할 때 한 줄씩 간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며 풀어야 당일날 엄청 빠른 속도로 읽어도 한 줄씩 안 놓치고 읽게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 줄씩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느낌상. 그럼 가면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돼? 일단 이건 문학이지. 문학의 가장 큰 게 바로 뭐지? 주제가 내면의 표출이야. 그러니까 정서태도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퉁쳐서 내면의 표출. 예를 들어 슬프다, 기쁘다, 어떻다, 뭐 깨달았다, 뭐 할 것이다, 희망이다 이런 거. 그래서 내면 표출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고 표출된 내면에 집중해야 돼. 이게 답이야. 됐지?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내면 표출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도 좀 조심하면서 가야 돼. 평가원의 의도 표지요. 의도 표지. 예를 들면 어떤 거 기호가 있다든지 네모, 따옴표, 그지 기억 이런 거 지난 글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중략 부분 이런 거 연결해서 읽어 끊어줘. 끊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살려가면서 읽어주는 거야. 살려가면서. 그래야 내용이 호흡이 조절이 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읽어주되 그래서 이게 다 읽은 거야 지문을. 읽어주되 요걸 왜 이렇게 읽어야 되지? 결국 이게 뭐에 연동돼? 문제에 연결돼. 문제 풀 때 안 헷갈리면 상관없어. 문제 풀 때 자 헷갈리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 그럼 헷갈리는 순간 만났을 때 무조건 어때야 돼? 그러니까 하늘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쌤이 많이 하지. 하늘을 보는 건 망상이고 지문에 집중하는 건 추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준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지문을 남들보다 물론 1분 다 쓰진 않겠지만 1분 더 쓴다는 마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풀 때 헷갈렸을 때 어디가 핵심인지가 판단이 설 거 아니야. 그래서 풀 때 헷갈릴 땐 무조건 우리 뭐라고 했지? 지문에 줄여서 듣게 정확한 근거. 한 번 더. 지문에 어떤 근거? 애매한 거 스캔하지 말어. 지문 쓱 보고 답 없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문에 정확한 근거.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죠? 피처링. 손가락 갖다 댄다. 왜? 이미 틀릴 가능성이 50%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 딱 갖다 대고 그분에 집중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연습을 남은 5개월 동안 해보세요. 여기에서 결국 어려운 문제가 기출될 거야. 비연계든 보기로. 그럼 이 부분을 기출했을 때 이 연습만 돼 있어도 5개월 똑같은 연습 짱짱하게 하잖아. 당일날 날아다닐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아까 독서가 많이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럼 독서가 저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는 문학에서 시간을 확보를 확실히 해야 돼. 그럼 시간을 확보할 때는 이것도 물론 엄청난 도움이지만 이건 정답률에 관련된 거야. 그치? 그러면 시간을 아끼려면 EBS야. 자, 이번에 EBS 연계율이 체감 연계율이야.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 6지문이 나왔는데 이 중에 4지문이 연계됐고요. 4지문 중에 3지문은 수특에 있던 부분 그대로 발췌. 좀 아쉽지만 우부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연계율이 높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난 뭘 할 거냐야. 그럼 넌 뭐를 해야 되지? 연계율이 높으니까 EBS 선택적으로 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EBS 특강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들어도 돼. 근데 그것만 들으면 안 돼. EBS를 A부터 Z까지. 소처럼. 알겠지? 그래서 EBS 전체라고 그냥 해둘게. 전체. 재학생은 원치 않아도 전체를 저랑 하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그다음에 한 번 봐야 돼. 반복적으로 봐서 거의 뭐 내신처럼 만들어놔야 돼. 내신처럼 만들어야 돼. 이번에 그 6편 치고 나서 한 학생이 연락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부가 시험 나왔을 때 안 보고 풀었다. 내신처럼 풀었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작업이야. EBS는 왜 봐? 머리 좋아지자고 보는 것보단 일단 첫 번째 그 기본 컨셉은 아는 내용 안 보고 바로 빠르게 풀어준다. 그래서 독서에 시간을 많이 확보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근데 두 번째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럼 EBS도 만약에 평가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는 작품 아무것도 없이 문제를 기출할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내. 핵심을 내겠지. 그래서 이거 연습을 자꾸 해서 두 번째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야 돼?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살려 읽어보는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틀릴 부분 아니면 어느 부분이 정답이 나온다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가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 1번이다. 제일 중요한 이거. 알겠지? 그 중에 이거 이 순서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거. 근데 요 아이는 요 1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 재학생은 요 두 가지를 나랑 어차피 할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 뭐 2-1 번호가 계속 늘고 있네요. 2-2 기본 개념 공부 좀 해두세요. 제발. 지금 보니까 조금 이따 볼 거지만 현대소설에서 그 1인칭에 관련된 문제를 기출했어. 근데 1인칭을 기출했는데 아이들이 좀 색달라 보이게 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참신해 보였지? 공부가 안 되니까 참신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박스에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 박스에서 안 하고 배민 박스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깜짝 놀랄 수는 있지. 하지만 안에 본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약간 껍데기 바꿔가지고 싹 던지니까 깍 다 터져버렸단 말이야. 그게 첫 문제야 현대소설에. 그래서 부탁할게. 또 그렇게 쓸 것 같아. 그지. 정답률이 일단 박살이 났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 아무리 포장지가 완전히 뭐 딴 게 왔다고 쳐. 배민이 아니라 요기요로 왔다고 쳐. 그래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지?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 개념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지. 써. 첫 번째,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 왜 이거 많이 연계했냐면 물론 나의 개인적 의견이야. 내 생각에는 EBS 학교 수업 착실히 들으라는 평가는 의사로 느껴져. 학교 교육 과정을 준수하라. 학원 말고 이런 사람들 말고. 그래서 너는 학교 수업을 일단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귀동요항을 좀 해도 예를 들어 소첩이 어떤 글자인지, 피안이 무슨 글자인지 뭐 이런 것들 알겠지? 그다음 1인칭이 뭔지, 관찰자가 뭔지 이런 거 들어두면 좀 낫잖아. 그거 시간에 쳐졸다가 새벽에 깨있지 말고 어차피 카톡 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학교를 지금 안 다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학교에서 진짜 국어 선생님을 너무 못 듣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알아서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나 복습이나 열심히 하셔. 근데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를 해? 제가 볼 때는 그냥 EBS 있죠. EBSI 윤땡땡 언니의 나비땡땡 다 알고 있죠? 윤혜정의 나비 효과. 제가 볼 때 고기에 있는 강의, 요 개념 강의가 있어요. 문학에서. 그 강좌 들으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막 엄청 럭셔리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개념을 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기본 착실히 했냐, 있는 글자 그대로 읽을 줄 아느냐, 기본 외우라는 거 외웠느냐, 이런 거 지금 테스트하겠다가 올해 문학이다. 그래서 승산 있다. 시간 많이 아끼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10페이지. 문학 빨리 하자. 10페이지 27번 아까 얘기했던 거야. 요거 지금 뭐 묻고 있는 거야?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을 묻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근데 1인칭인데 너 지금 놀랬단 말이야. 정답률 박살 났네. 1번 2번 묶어볼까? 1번 2번 묶어서 요거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다시 봐. 1인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좋겠고. 28번과 29번은 묶어볼 수는 없으니까 29번 밑에 써도 돼. 이 문제들도 어때 보여? 네가 봤을 때 막 많은 걸 묻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많은 걸 묻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확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밑에 써. 첫 번째. 28, 29의 공통 의견은 첫 번째. 지문 잘 읽어라. 이 얘기야. 지문 흥분해서 현대소설 애들이 안 읽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지금 내용 문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능적인 요소와 계속 결부가 돼 있다고 문제들이. 내 말 이해되니? 그건 뭔 얘기야? 지문 제대로 읽었는지 되게 딥하게 물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지문 잘 읽어라. 현대소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정근. 지정근으로 움직여야 돼. 손가락 갖다 대고. 그러니까 흥분해서 1번, 오, 이게 아니야. 자, 그래. 그렇게 하면 결국 28번도 마찬가지, 29번도 마찬가지. 발문 한번 밑줄 쳐볼까? 28번 A, B의 서사적 기능. 그 두 가지가 약간 대비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9번도 가나 약간 대비, 그러니까 진짜 대비 A-A 이게 아니야. 대칭되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소재 혹은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인데 결국 얘네들의 인과관계를 묻고 있거든. 그래서 살짝 써도 인과를 묻고 있네. 큰일 났다. 그치? 인과 졸라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인과를 물을 거지만 나는 그냥 글 착실히 집중해서 읽었고, 헷갈릴 때 손가락 갖다 대면서 움직여. 거기 집중해서 풀잖아. 절대 안 틀려. 선생님 시킨 대로 해봐. 올해는 난이도가 많이 높게 어려워. 이런 문제. 자, 그렇게 갔다 하면 앞장 넘겨봐. 앞장 넘겼을 때 우부가와 나 수필이 붙어 있어요. 그래도 매우 다행스러운 건 그래. 작년 수필 봤을 때 물론 나는 이제 보면서 품격이 있다. 근데 1문단 넘어가면서 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던지 실제로 낼 거면 아니면 이 부분을 자르고 내던지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나 혼자의 어떤 고민들,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아쉬움이 좀 삭제됐어. 요 정도 수준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어쨌든 요 문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4번의 1번 선지 체크해봐. 그다음에 25번의 3번 선지 체크해봐. 이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친구들 반성해야 돼. 결국 다시 묶었지? 옆에 써. 첫 번째, 지문 집중해서 읽어야 돼. 아까 당연히 순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해보란 얘기야. 지문 집중해서 읽고 두 번째 헷갈리면 뭐 했어야 돼? 그렇지. 지정근, 지문의 정확한 근거 뭐 갖다 대. 흥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딱 갖다 대고 그 부분 무슨 말이지?
굉장히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 이 연습을 5개월 동안 하세요. 자, 근데 26번 문제 이거 별표입니다. 아까 독서에서는 제가 별표를 문제를 막 안 쳐줬지.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다 좋아. 다 좋아. 너무 사랑스러웠어 문제들이. 근데 26번 요 아이는 26은 특히 잘 낸 문제야. 정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아. 50%대에서 60%대야. 근데 요거 훨씬 세련되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번에서 4번 넘어갈 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속어법으로 5번을 골랐을 수 있어 지금. 이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까지 갔더니 뭐가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서 고민하다 3, 4번을 골랐어. 그냥 이건 끌린 거야. 이 친구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5번이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 이 단어가 틀렸지. 그거 잠깐 멈추고 선생님 스탑 맞추시고요. 이 문제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확 살려야 돼요. 핵심을. 그리고 핵심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살아납니다. 거기가 정답 구간이고요. 그래서 게으른 농부 이 부분 틀린 거예요. 요거 잠깐 정지해 보시고 지금 좀 연습했으니까 보기에 맞춰서 지문 읽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정답으로 추출될지 그리고 왜 5번이 틀렸는지 한번 체크하고 선생님 얘기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시작. 자, 됐다 치고 넘어갑니다. 자, 보니까 보기 딴 부분은 됐고요. 마지막 두 줄 나에서 여기 확 살려. 김기리 펜. 나에서 운명론적 태도를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다. 이 부분이 확 살아났어야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지문 속에서 결국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야. 자, 그리고 나서 지문을 가봐. 지문을 갔을 때 뭐 살리면서 어떤 부분들 까만 부분들 이런 거 살리면서 읽었겠지. 그 다음 초반부 특히 신경 썼지. 그러면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부지런한 농부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저 밑에 B 게으른 농부 세모 쳐봐. 둘이 대비돼 있겠네. 그럼 대비라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겠네. 왜? 이 대비를 결국 범주가 다르지 얘네 섞어서 내버린다. 그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얘네 둘 보니까 아무튼 게으른 농부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C 가봐. C. C에서 네 줄 정도 올라와. 아, 열심히 일하고 얻고 어쩌고 저쩌고 이 공부와 다를 일인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수필의 일반적인 형태지. 위에 일화 체험이 나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 확장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농사를 잘합시다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야.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줄 보니까 한, 둘, 셋 올라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 미안하다. 소인이 끝까지 노력하면 알지 못한다. 결국은 군자와 소인이 대비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군자 동그라미, 소인 세모네. 여기가 포인트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 5번 가봐.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지. 바로 뭐야? 소인에 대한 권면이야. 이 문제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평가원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심도 있게 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필이 연결됐을 때 비슷한 패턴을 유지해야 돼. 나머지 1번에서 4번 선지, 오답 선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정답의 정확성을 여러분들은 꼭 챙기셔야 된다. 오케이? 보기 읽고 그 부분과 연동된 부분이 정답. 끄덕. 오케이? 그렇게 가시고 제일 뒤로 넘어오세요. 31에서 34. 마찬가지. 이 문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31번, 3번, 4번 선지 묶어보세요. 기본 개념 공부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은 오기 전에 뭘 듣고 오는 게 좋겠어? 버리다. 필수 개념어 우리 인강으로 올려져 있었지. 그거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어려워. 나머지 친구들은 알겠지? 자, 그리고 32번 별표. 이 문제 좋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3번, 4번 선지 묶어. 3번, 4번 묶어서 옆에 첫 번째. 헷갈리면 어떻게 할 거냐. 헷갈리면 무조건 어디가? 지문의 정확한 근거를 가야 돼. 지문의 정확한 근거. 그래서 뒤에 있는 B보다 그 4번의 A, 내면적 갈등이라는 단어가 좀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좀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할게. 두 번째. EBS 꼭 보라고 좀 주장하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잘 들어. 이거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과도 닮아 있지만 한 20학년도부터 수능이 이런 문제 하나가 기출돼요. EBS 연동돼 있을 때 난이도 높일 때 이런 방법 씁니다. 어떤 방법이지? 단어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EBS를 알아야만 이게 좀 편안하게 들어오는. 주제를 때린 건 맞는데 주제를 조금 뿌옇게.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너가 출제 원리 이런 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넌 그냥 닥치고 EBS를 꼼꼼히 공부해 두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34번 별표. 별표 쳐놓고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역시나 무슨 문제야? 보기. 그럼 보기를 빨리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시간 투자하면서 뭐 핵심을 추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지문에서 조금 그러니까 거기를 막 각 잡고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부분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여러분들 5개월 동안 연습할 때도 늘 보기를 놓고 보기를 살려서 분석할 때도 문제 풀고 맞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반드시 하라고요. 문학도. 꼼꼼히 분석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2지문씩 푸는 거야. 꼼꼼히 풀고 사설도 중요하지만 평가원 가지고 연습하라고. 이거보다 난도, 심도, 세련미, 정련 훨씬 세질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 집중해서 읽어봐. 하고 가는 데고 나만 할게. 그래서 보기 읽고 나 작품의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 시간을 2분 정도 맞춰놓고 연습하고 선생님 강의 듣자. 시작. 자, 했다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나는 여기 밑줄 쫙 잡아. 필요하다면 여기 10초 정도 더 읽어도 돼. 그럼 됐다 치고 넘어간다. 됐다 치고 나. 첫 줄부터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지. 한 줄씩. 아까 했던 거. 그래서 1연 잘 읽었어. 2연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여기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읽혀버려야 돼? 조금 살아나지. 바로 뭐지? 자신과 세상의 인식의 준거. 이게 절대자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 절대자에 대한 회의는 이 부분. 그럼 아랫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어? 절대자 회의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뭘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지. 나는 이제부터 그래서 경험한 사실만 받아들이겠다. 그걸로 존재를 인식하겠다라는 어떤 태도.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차를 마시는 것은 이럴 뿐 이렇다. 길게 안 읽을게요. 사면 물에게 물일 뿐 소금일 뿐. 앞으로 여기서부터 가로쳐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일 뿐 차를 마실 뿐. 윗내용과 달라 같지. 그러면 지금 2연, 3연, 4연까지는 다 무슨 얘기해? 나는 경험한 사실만을 존재로 받아들인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34번에 3번 선지 봐봐. 3번 선지 보니까 나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헷갈리게 내려고 지금 어려운 부분을 귀신같이 딱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제 회의하고까지는 나쁘지 않아. 근데 뒤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딱 살려. 이상했지 솔직히.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 보고 고민하는 거야? 이거는 망상. 뭐 지문에 그 부분 정확한 근거. 근데 지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서 손가락 갖다 대고 판단하려면 이 문제는 보기 먼저 정확하게 들어오고 움직여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뭔 거지? 자신의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서만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 답은 3번. 오케이? 그리고 1번에서 5번 넘어갈 때 1번, 2번, 4번 특히 4번 같은 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거든.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헷갈리면 지정근에 붙여서 얘기를 조금 할게. 헷갈리면 지정근인데 이때 아이들이 선지가 요런 경우가 가장 문제야.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더라도 뭐뭐를 통해 뭐뭐를 바탕으로 이런 형태로 쉼표를 찍어주는 듯한 느낌. 즉 선지가 길어졌을 때 반응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호로로록 읽으니까 단어가 하나가 딱 꽂혀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쉼표가 있다는 건 혹은 뭐뭐를 통해라고 있다는 건 반드시 어떻게 읽어라. 끊어 읽으라는 뜻이야. 요게 1단계야. 잘 공부하세요. 앞으로. 자, 그리고 끊어주고 자, 재학생들을 대답하면서 이렇게 나눴을 때 뭐뭐를 통해지 뭐뭐를 통해. 뭐뭐를 기반으로니까 이건 일단 뭐 해줘? 받아주고 이해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를 따로따로 이해하니까 문제인 거야. 따로따로 이해시키고 싶으면 선지를 10개 내면 돼요. 연결해서 냈다는 건 연결된 거. 그러니까 앞을 받아줬을 때 이해도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호흡이 이렇게 들어야 돼. 앞으로 호흡은 끊어주되 앞부분을 받았을 때 이해. 받아주고 그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4번 선지 봐. 나, 두 번째 줄을 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끊어. 그러니까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앞을 받아주고 뒤에 화살표 해. 그러니까 절대자에 관계된 회의. 어때? 갑자기 이해가 좀 살아난다.
요런 느낌. 자, 하시고 마지막 고전 소설 갈게요. 제일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나는 느껴지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요즘은 조금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일 위에 딱 고전 소설이라고 써봐. 자, 요번에 선생님 저는 요 고전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친구 있어. 두 가지 부탁을 할게. 첫 번째, 글 집중해서 읽으세요. 쓰세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도요. 글에 더 집중하세요. 이 연습을 매일 한 번씩 하세요. 평가원 기출 가지고. 이거 안 할 거면 징징대지 마세요. 그냥 징징대는 거야. 알겠지? 고민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 여름방학에 나는 한 지문씩 할 거야. 그러면 뭐 60일 정도 된다고 쳐. 구평 전까지. 60개 지문을 보고 들어가. 못해 무조건 잘해. 무조건 잘해. 하루에 하나씩 봐. 근데 그 연습은 지문에 집중해서 읽는 연습이야. 선생님 저는 지문 읽는데 5분 걸려요. 지문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5분이 안 걸려. 알겠지? 혹은 5분이 걸려도 문제를 빨리 풀어. 알아들었지? 왜? 고전소설은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기가 어려운데 학생들은 지금 박살이 났다고. 그럼 고전소설도 비슷한 패턴으로 쓸 거다 얘기야. 고전소설은 안구건강 테스트야. 알겠지? 그래서 집중해서 읽고 문제 빨리 푼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써. 그래서 고전소설 아무튼 지문 집중하세요 라고 적혀있지. 그리고 꼭 그래서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하라? 매일 하세요. 평가원 가지고 매일 하세요. 이렇게 쌤이 얘기를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EBS라고 써봐. EBS에서 고전소설 실려있는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봐야 돼. 근데 실려있는 부분이 아니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얘처럼.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지? 줄거리. 써도 EBS는 줄거리 공부해도. 재학생은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서 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나머지 똑같은 걸 그대로 적용해서 써먹어 본다. 그래서 일단 보기가 있긴 하나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잡게. 일단 초반부. 자, 이 글 산문이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중에 어디가 중요해? 초반부 속도 빨리 가 천천히 가. 속도 줄여야 돼. 옆에 써. 장소저 네모 있는 부분. 자, 별표 딱 쳐서 초반부. 초반부는 시간 투자야. 그러면서 뭘 살려 읽어야 돼? 핵심 살려 읽어야 돼. 그렇게 읽어줘야 돼. 그걸 어디까지? 중략전까지 반드시 해야 돼. 중략 넘어갈 때는 연결해서 읽어 끊어줘. 그래서 여기까지를 집중된 느낌으로 지금 읽는 걸 네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해. 자, 시간을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뭐 2분 정도 써도 전혀 문제 안 돼. 자, 그래서 2분 정도 정해놓고요. 집중해서 읽는다 생각하고 스탑워치. 자, 준비 시작.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줄 김기리 펜 잡아봐. 그러면 장소저가 이렇게 읽혀야 될 거 아니야.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그노의 향을 사르며 실랑의 영이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끊어야 돼. 그 글에 하였을 때. 왜 그 글 A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랑에게 올리는 글이네. 그치? 그러니까 올리는 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유세차 기축 3월 정묘 삭 15일에 기주 장한림의 딸 애왕은 아까 보니까 장소저지. 그러니까 연결 여기 뭐 쓰면서 가도 되고 장소저라고 써도 되고 애왕이가 장소저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 어쨌든 속도를 붙이면 떠. 속도를 줄이면 다 들어와. 자, 어쨌든 장한림의 딸 애왕은 감히 이부 실랑에 아까 20영이 앞에 아래나이다. 이 실랑인가 보지 뭐. 오 애제라. 슬프다. 소첩에 붙이니 대인과 사귐이 깊사옵더니 안 넘어가고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애왕이 아버지가 계신데 부친 대인이 바로 누구? 이시랑 총도. 그다음 깊더니 끊어주고 뒷범핑.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어서 느낌 온다 그지? 그래서 아들 나는 딸 이건 거지. 피차의 동년동일색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맺었어. 둘이 혼이. 설마 지금 남남 커플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아들 딸내미 결혼시키겠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자 오른쪽 올라갈 때 이거 진짜 조금 신경 써서 봐. 내가 왜 이 집은 신경 썼다라고 얘기하냐면 넘어가는 것도 얘들아 평가원의 의도거든.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이상한 집착하지 말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만약 이번 구평에 혹은 수능에 이렇게 기출됐다면 그 부분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어느 글자부터 시작이야? 슬프다부터 시작이야.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사실. 슬프다 살려. 왜 슬퍼? 양가 시온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의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 가시고 끊어.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 때문에 원통이 여겨 걱정과 분노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끊어.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끊어.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이렇게 읽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대단한 짓 해요. 평가는 의도를 조금 살려가. 후자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다음 간적 왕이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기로 변복도주하였다가 끊어. 남자로 행사하여 영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면 끊어.
적자 왕위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역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끊어달라고 자꾸 주장하지.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끊어. 반드시 수중고원이다. 이 정도 느낌은 알겠지. 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참억치 하늘이 있고 이런데 즉하면서 들어가겠지. 이에 한수를 받치 나오니 삼가 발언들 졸령 흠양. 흠양이 뭐예요? 몰라도 돼 임마. 근데 어쨌든 보니까 조금 둘 다 죽었지. 아휴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들어오면 돼. 19번 문제 가봐. 그래야 19번을 여기까지를 속도를 너무 흥분해서 붙이지 않아야 집중해서 의도 부분을 살려 읽어야. 답은 3번이지. 이거 아직도 이거 맞지 않나요? 같은 쌉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지문 집중해서 읽지 않아서. 3번 틀렸죠? 뭐 이시랑의 죽음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죠. 죽음과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유배 같죠. 그래야 4번 안 고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번에 관련된 얘기 똑같은 맥락. 어떤 맥락? 18번은 잠깐만 지문 내려와. 지문에 와서 중약 아래. 중약 아래 한참 내려오니까 디귿 해도 살려. 이 부분 잘 읽었다면 그 다음에 리을 배구남 살려. 나는 안 읽을 거야. 근데 너는 여기를 좀 살려가면서 읽었어야 돼. 그리고 오른쪽 상단 봐. 이것도 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 자, 제일 오른쪽 상단 어디서 끊어서 중원으로 돌아갔나니 딱 쉼표 찍고 끊어버렸지. 그러면 배군에서 배구남인가? 거기서 블라블라 하고 중원으로 갔다. 요거지 18번. 그래서 답은 4번. 이 4번이고요. 근데 3번 이거 틀리면 안 돼. 장한림 부부가 단신의 모의로 유배간 공간. 한림이 부부가 아니죠. 지금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님이 둘이 같다 정도로 판단이 서야 돼. 그래서 두 문제 18, 19번 묶어봐. 고전 소설은 이런 문제야. 어떤 문제? 진짜로 있는 말을 있는 말로 판단했는가. 그러기 위해서 1번 써 지문 집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헷갈리면 무조건 뭐 지정근. 이거를 하기 위해 1번이 필요하다. 끄덕.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20번 보니까 보기에 A에 들어갈 말 이렇게 적혀있죠. 이 보기는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읽고 싶어요. 읽으세요. 근데 꼭 안 그래도 돼요. 왜? 평가의 의도가 아니니까. 근데 보기를 읽어보자. 보니까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이야. 선생님 고전소설에는 제문, 표문 이거 제문, 쉼표, 표문이지. 어떻게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돼. 그걸 하잖아. 그리고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윗글에 뭐? A와 B. 왜 안 살려 읽어? 대비 표시. A와 B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쉼표 끊어버리고 화살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서 글의 특징 기능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문 다 읽고 나서 이 문제 풀 때 다시 거기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 가볼까? A 가면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와? A의 바로 위. 동그라미 쳐봐. 제문을 읽으니. 그래서 그 글이야. 그럼 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지? 그치. 장소자가 이시랑이야. 그럼 누가 봐도 이시랑이가 할배 같은데. 그치. 그 다음 B에 갈까? B의 앞에 봐. 그럼 어느 글자가 이제 눈에 들어와? 표문이 들어와. 그래서 그 소야. 뭐지? 이대봉이 왕에게 주는 글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맞나? 자, 이제 마지막 21번이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한다와 마지막 내 아쉬움으로 마무리를 할게. 자, 이 문제 보기 문제야. 그럼 넌 반드시 뭘 먼저 읽어야 돼? 보기야. 근데 보기를 함부로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보기 누가 썼어? 평가원이 썼어. 안 집중, 집중. 집중해서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 추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해두는 거야. 절대 쫄지 마. 시간을 써야 지문의 일부가 발췌되는 느낌. 오케이? 이 연습을 5개월 동안 똑같은 연습.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왜 지금 아쉽다 그러냐면 어느 글자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으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저 끝도 말이야. 그 사건 할 때 그는 삭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할 땐 내 개인적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제의 적확성, 그 다음에 정련됨, 세련미, 문제의 어떤 체계성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 한 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선생님 수업 요 해설 강의 직전에도 다시 한번 봤어. 그래도 이건 빠지는 게 옳아. 그래서 그라는 단어 삭제하고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첫 줄 봐.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니까 이 두 가지 뭐 표시해야 돼? 대비 표시지. 대비인데 순서가 바뀌는 게 더 좋아 보여. 사적이 먼저, 그 다음에 공적. 그래서 요거 요 보기를 집중해서 1분 딱 드릴 테니까 1분 스탑워치 맞춰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요 아이 집중해서 핵심 추출해보시고 선생님이랑 얘기하자. 시작. 됐다 치고요. 요거 보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제대로 바꿨다면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니? 두 가지가 대비된 느낌. 사적인 거지. 사적인 건 어떤 거야? 사건 해결에 가담한다 이렇게 들어오네. 맞지? 요거 좀 치울게요. 사건은 난 엿다 쓰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니? 그지? 자, 사적은 사건 해결에 가담한다 인 거고. 근데 여기에 뭐가 된다라고 돼 있어? 현실과 비현실. 그지? 요 두 가지 뭐 대비됐다가 처리해도 되고 존재들이 뭐를 해준다? 그치? 조력한다. 이런 느낌이네. 그 다음에 공적인 건 어떤 거지? 어떤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요건 참여의 동기가 된다. 당위. 참여의 당위성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가담의 동력이니까 동력은 여기까지 쓸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쓴 이유는 뭐 때문이지? 이렇게 어떻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둘의 범주를. 대비시켜서 인식하세요라는 사인으로 인지해야 돼. 그럼 얘는 이 보기에서 핵심을 하나만 얘기할 거야. 아까처럼 현실의 뭐 왜 나지문에 그런 거 있었지? 현실의 뭐였지? 현실을 바꾸는 의지였나? 어쨌든 수필의 핵심이 하나였지. 그치? 그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핵심끼리의 무슨 성? 관계성을 묻는단 말이야. 그럼 관계성을 물었을 때 반드시 이 구간을 나눠 정리해야 돼.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준이 어떻게 들어가? 사적인 건 해결인 거야.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는 거야. 근데 공적인 건 바로 뭐지? 참여야. 참여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눠줘야 이 두 가지 어떻게 써? 섞어서 장난쳐서 오답 처리. 이렇게 정답 처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내 머릿속으로 뚜렷하게 평가는 의도에 맞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리러 들어가 볼까? 갔더니 6페이지 다시 와. 6페이지에 중력 윗구간 봐. 중력 윗구간에 우리가 괄호를 쳐볼게. 저기를 먼저 읽는 게 먼저겠지 원래는 수순이. 그럼 저길 읽고 살려주고 읽으면서 초반부를 집중해서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중력 위에 혼인을 강제하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쉼표 찍고 그 뒤에 괄호 쳐봐. 괄호 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째 위함이었는 데까지 괄호 닫고 여기 10초 줄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자,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들어와? 아까 보기를 읽고 여기를 들어왔다면 얘가 바로 뭐지? 사적인 거지. 사적이니까 얘는 바로 뭐지?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 그래서 내가 어떤 거야? 내 남편 될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 다음 어디로 올 거냐면 7페이지. 7페이지 아까 끊긴 부분 첫 줄 중원으로 돌아옵다가 여기 뒤에 농서에서부터 괄호 쳐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한참 와야 되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흉노를 배웠나이다까지 괄호 닫아. 30초 줄게. 집중해서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다. 느낌 사는 거 한번 봐. 됐나요? 이 부분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들어와? 일단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름 지금 모르겠다 얘들아. 보이질 않는다. 미안하다. 노안이다. 이릉의 영혼.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관공의 영혼. 얘네 뭐야? 조력자야. 비현실적 조력자야.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고 그 밑에 흉노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후를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했을 때 듣고 쉼표 찍고 뒷부분 펌핑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어쩌고저쩌고 죽였다 라고 돼 있지. 이거 뭐야? 공적이지. 공적이니까 사건에 뭐? 참여하는 당위성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해돼? 당일날 이렇게 깔끔하게 읽히는 게 아니고요. 분석 때 이렇게 깔끔하게 함으로써 당일에 살아나는 거 자연스럽게. 이걸 자꾸 연구 분석하셔야 돼. 평가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한다. EBS를 잘해둔다. 두 가지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시간을 확보한다. 독서에 밀어준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 볼게. 조금 더 어렵게. 아까 구간이 나왔지. 사적과 공적이지. 둘 중에 누가 답이야? 공적 구간이야. 이유는? 공적이니까 안 돼. 공적 구간이야. 이유는? 이대봉이기 때문이야. 이대봉이 왜요? 보기 다시 봐. 첫 줄. 이대봉전에서 뭐? 주인공은. 사실 이 단어 조금 옳지 않은 단어인 거야. 왜냐면 주인공은 사적, 공적.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아. 이게 조금 더 정연화 작업이 필요했다고 보여. 근데 그래도 넌 맞춰야 돼. 답은 너무 쉬워. 그래서 주인공은이라는 글자만 발췌해보자. 그러면 사적과 공적 중에 누구? 공적인 이 부분이야. 이대봉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에서 5번 싹 스캔해봐. 답은 4 아니면 5야. 그럼 답은 4번이야. 문학도 수능 국어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됐지? 자, 그래서 4, 5번인데 나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1번과 3번 선지를 묶어봐. 1번과 3번 선지에서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 1번과 3번 선지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줄게.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친구는 나가리. 근데 두 번째, 연습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 1번과 3번을 보면서 어떤 느낌? 보기의 적합성이 위배된다. 이 친구, 너 1%일 가능성이 높아.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봐. 그 다음 나머지 친구, 아 괜찮아.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건 5개월이면 충분해. 그래서 역시 열심히 해봐. 자, 그런데 1번, 3번이 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스탑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어쨌든 1번, 3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신다면 얘 선지 길죠? 길 때 우리 어떻게 움직이기로 했죠? 이 형태잖아. 그치?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응? 순서가 무조건 이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 그러면 보니까 앞을 봐. 1번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라고 한 데에서 끊었지. 화살표에. 그럼 이 부분은 사적 부분이지. 쌤이 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뒤로 보니까 참여, 참여, 동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혼약을 이루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의 동력이 아니라 사건 해결의 동력입니다. 해결 가담의 동력이에요. 그럼 3번 선지 마찬가지로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서 끊어. 화살표에. 그럼 받아준다는 느낌. 그럼 공적이지? 그러니까 뒤 보니까 해결에 참여라고 돼 있는데 해결 참여라는 단어 자체가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참여의 당위성이 적합합니다. 알아들었죠? 바람이 왜 슈대? 적합해요. 그래서 해결에 참여라는 단어가 문제다. 자, 이제 집중해서 30초 들어봐. 마무리야. 아, 선생님, 뭐 해결 참여나 아니 저 참여나 해결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나쁘지 않아. 아, 이 당위나 동력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나쁘지 않아 상식적으로. 내가 근데 뭐라고 설명해? 나쁘지 않아 상식적으로. 너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의 공부는 굉장히 뾰족해야 돼. 의식적으로 평가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국어 공부는 딱 잡으면 문학은 쉬운 문제는 빠르게 쫙 푸는 거야. 빠릿빠릿하게. EBS 때문에 틀리고 이런 일 이제는 앞으로 없어야 돼. 그런데 딱 어려운 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놈은 독서처럼 굴어야 돼. 그럼 그때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 이런 거 용서하면 안 돼. 내가 좀 이상하게 느꼈다. 그러면 심통 나서 입이 탑발할 만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보면서 보기에 맞춰서 자꾸 인지해야 돼. 그리고 1, 3번을 가지고 질문하러 오는 거야. 자, 1번, 3번 상식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보기를 쓰고 온 저렇게 단어를 혼동되게 쓰는 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수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믿고 싶고 믿어. 그래서 너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구분되니? 만약에 6평이나 9평 교육청에서 보기에 맞췄을 때 내가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보는 거야? 자꾸 의식적으로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렇지, 여러 번. 근데 평가는 뭐에 맞춰? 의도에 맞춰. 이건 네가 할 일. 그리고 올해 수능에는 이런 문제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뭐 아무도 보지 않겠지만 평가원에 부탁하는 말.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성실히 하는데 문제의 어떤 정연성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6평부터도 거의 수능급으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전달하면서 일개 강사 127타쯤 되는 일개 강사가 한번 주장을 해보았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 문학 쭉 보니까 어때? 안 틀릴 법한 문제를 틀려놓은 게 있지. 아쉽지. 그래서 부탁한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마무리할게. 첫 번째, 평가의 의도에 맞춰서 글 읽는 거에 집중하자. 알겠지? 그래야 문제가 편안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헷갈리는 느낌이 들 거다. 그때는 무조건 손가락 갖다 대고 네가 살렸던 핵심 중심으로 읽고 이해한다. 하늘 보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무게감은 없지만 여기는 지금 사라졌지만 있는 거지. 무게 자체는 없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소처럼 공부해야 되는 EBS. 그다음 기본 개념 이런 거 짬짬이 해두자. 여러 번 해두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문학에서 깔끔하게 달려나가자. 알겠지? 남은 이제 하반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